안녕하세요, 왓칭잼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이명성에 걸맞지 않은 메인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WWE의 대표적인 페이퍼뷰인 레슬매니아. 1985년부터 30년 이상 이어온 WWE의 최대 페이퍼뷰 이벤트이죠. 단순히 프로레슬링 단체의 이벤트를 넘어서 모든 프로레슬러들의 꿈이자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로 취급받죠.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프로레슬러 입장에선 영광일 테고, 팬의 입장에선 레슬매니아를 직관했다면 평생 동안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자랑거리도 될 수 있겠죠. 매년마다 수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니 개최지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생각해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WWE에서는 다음 연도 레슬매니아 개최지를 미리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슬매니아가 방송되는 도중에 내년 레슬매니아를 홍보하는 영상을 방송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레슬러들과 최고의 경기가 펼쳐져야 할 레슬매니아이지만 사실 아무리 최고의 이벤트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WWE라고 항상 멀쩡한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기에 팬들에게 불만족스러운 경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레슬매니아의 모든 걸 마무리 짓는 메인 이벤트가 꽝이라면 그해 레슬매니아는 악평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악의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라고 평가받는 경기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986년 레슬매니아2. 레슬매니아2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3곳의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일단 뉴욕에서 열린 메인 이벤트는 미스터 T와 로디 파이퍼의 복식 매치였습니다. 복식 매치로 열린 이유는 미스터 T가 영화 로키3에서 클러버랭 역할로 출연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가 복식 매치로 열렸으니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결국 이 매치는 프로레슬링 평론가 데이브 멜처로부터 5성 만점에 -5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메인 이벤트는 헐크 호건과 킹콩 번디의 WWF 챔피언십 철창 매치였는데요. 이 경기가 레슬매니아2의 본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결과는 레슬매니아2가 역대 최악의 레슬매니아 중 하나로 평가되는 것에 한몫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경기 자체는 헐크 호건의 평소 경기대로 흘러갔습니다. 초반쯤엔 킹콩 번디가 헐크 호건을 압도하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고, 전반적으로 헐크 호건의 일방적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헐크 호건이 헐크업을 시전 재빨리 킹콩 번디를 쓰러뜨린 뒤 재빨리 철창을 타고 올라가 밖으로 나가며 승리했습니다.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로는 부족한 경기였죠. 데이브 멜처는 이 경기에 1.25성을 부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3곳에서 동시에 열린 레슬매니아2는 아직까지도 역대 최악의 레슬매니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3년 레슬매니아9. 레슬매니아9도 역대 레슬매니아 중에서 최악의 레슬매니아로 꼽히는데요. 왠지 그 혹평에는 메인 이벤트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레슬매니아9의 메인 이벤트는 WWE 역사상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요코즈나와 역대급 테크니션 브렛 하트의 대결이었는데요. 브렛 하트가 피니쉬인 샤프슈터를 걸었을 때 요코즈나의 매니저였던 미스터 푸지가 브렛 하트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고, 요코즈나가 브렛 하트를 피나며 WWF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정되었던 메인 이벤트였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헐크 호건이 링 위로 난입해 심판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헐크 호건은 당일 경기를 한번 치렀던 상태였는데요. 갑자기 요코즈나의 매니저 미스터 푸지가 마이크를 들고 헐크 호건을 도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금 당장 요코즈나와 경기를 치르자고 합니다. 얼굴에 소금을 맞은 브렛 하트도 가서 경기하라는 식의 제스처를 했고, 관중들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코즈나는 챔피언이 된 지 1분여 만에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서야 리얼 메인 이벤트가 시작된 것이었죠. 미스터 푸지가 다시 소금을 뿌리는 식으로 승리하려 했지만 실수로 요코즈나의 얼굴에 뿌려버렸고, 헐크 호건은 미스터 푸지와 요코즈나를 쉽게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요코즈나에게 피니쉬인 레그드랍을 장렬 후 핀. 그렇게 레슬매니아9의 메인 이벤트가 끝나버렸습니다. 채 1분도 안 돼서 말이죠. 그렇게 헐크 호건은 WWF 챔피언이 됐고, 요코즈나는 WWF 챔피언이 된 지 약 2분 만에 뺏겼습니다. 현장 반응은 열광적이었지만 이건 대놓고 헐크 호건 밀어주기라고밖에 안 보이네요. 게다가 기본적인 개연성이나 설득력도 부족한 정도도 아니고 거의 없었던 수준 같습니다. 레슬매니아뿐만 아니라 그냥 페이퍼뷰에서도 이런 경기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1995년 레슬매니아 11. 레슬매니아 11도 역대 최악의 레슬매니아로 평가받는데요. 일단 데이브 멜처로부터 5성 만점에 0.5성을 받은 경기가 2개나 있었고 1.25성을 받은 경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NFL에서 활동한 미식 축구 선수 출신 로렌스 테일러가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1995년 로얄 럼블에서 뱀뱀 비글로우와 관중석에 있던 로렌스 테일러가 시비가 붙는 장면으로 대립하게 됐고, 그로 인해 레슬매니아에서 뱀뱀 비글로우와 로렌스 테일러 간의 논타이틀 싱글 매치가 펼쳐진 것인데요. 하지만 미식 축구 선수가 프로레슬링 최대의 이벤트인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를 치렀다는 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경기 자체도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치곤 너무 부족했고요. 이런 메인 이벤트는 아마 다시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프로레슬링 카페의 한 회원분이 남기신 이 메인 이벤트에 대한 한 줄 평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잠시 미쳤었구나. WWF 2002년 레슬매니아 18 크리스 제리코와 트리플 H의 WWF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십이었는데요. 사실 경기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메인 이벤트에 배정되었다는 게 문제였죠. 레슬매니아 18의 포스터는 헐크 호건과 덜하기 차지했는데요. 아이콘 대 아이콘이라는 타이틀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경기를 치를 때도 메인 이벤트 뺨칠만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헐크 호건과 덜하게 경기를 메인 이벤트로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심지어 메인 이벤트 도중 혹은 헐크 호건과 덜하게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가는 관중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돕니다. 그래도 경기 자체는 괜찮았으니 다른 최악의 메인 이벤트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2009년 레슬매니아 25 WWE 챔피언 트리플 H와 랜디 오턴의 타이틀 매치였는데요. 특이하게도 2009 로얄 럼블 우승자 랜디 오턴이 2009 로얄 럼블 준우승자 트리플 H의 타이틀에 도전했습니다. 트리플 H가 그 짧은 사이에 챔피언이 된 거죠. 당시에 두 선수는 격렬하게 대립을 펼쳤는데요. 특히 트리플 H가 랜디 오턴의 집에 난입하는 장면은 애티튜드 시대 못지않게 실감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렬한 대립과 명장면을 남겨놓고 막상 레슬매니아 25주년 메인 이벤트에선 그저 그런 경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경기 자체도 기믹 매치가 아닌 일반 싱글 매치였고요. 딱히 특이점이 없었던 레슬매니아 25주년 메인 이벤트치곤 너무 평범했던 경기 같습니다. 게다가 당일 경기 중 언더테이커와 숀 마이클스의 명경기가 있었기에 더욱더 밋밋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언더테이커와 숀 마이클스의 경기를 메인 이벤트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평범 이하의 메인 이벤트가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2011년 레슬매니아 27 애티튜드 시대의 아이콘 덜하기 호스트를 맡았던 레슬매니아였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WWE 챔피언 미즈와 존 시나의 대결이었는데요. 일단 미즈는 당시의 경기력 면에선 평가가 매우 안 좋았고, 존 시나도 경기력 측정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재미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어이없게 더블 카운트 아웃으로 끝나는 듯 했으나 호스트 덜하기 링에 나와 경기를 노 DQ, 노 카운트 아웃, 시간 제한 없음 룰로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는 다시 시작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 원래부터 존 시나와 대립을 구성했던 더 락이 존 시나에게 락바텀을 날렸고, 미즈가 그대로 커버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더 락은 다시 링으로 올라와 미즈를 스파인버스터로 눕힌 뒤 피플즈 엘보우를 날리며 레슬매니아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경기 자체도 평범 이하였지만 게스트가 현역 선수들을 누르고 메인을 장식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멜처로부터도 5성 만점에 1.25성을 받았습니다. 2016년 레슬매니아 32 이날 무려 10만 명의 관중이 입장했지만 관중 수에 비해서는 한참 기대에 못 미치는 메인 이벤트를 보여줬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트리플 H와 로만 레인즈의 WWE 챔피언십 매치였는데요. 사실 경기 전부터 로만 레인즈가 이길 것이라는 팬들의 예상도 있었고, 결국 예상대로 로만 레인즈가 승리를 거두며 WWE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로만 레인즈는 등장과 동시에 야유가 너무 심해서 관중석의 볼륨을 낮춰야 했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도 관중석에서는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볼륨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경기 자체도 트리플 H가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연도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도 로만 레인즈가 장식했고, 마찬가지로 최악의 메인 이벤트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죠. 2017년 레슬매니아 33 메인 이벤트는 은퇴를 앞둔 언더테이커와 로만 레인즈의 노홀즈 바드 경기였습니다. 로만 레인즈는 계속해서 팬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언더테이커는 은퇴가 임박했기에 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어이 메인 이벤트가 돼버렸고, 결과는 2011년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였던 미즈와 존 시나의 경기를 뛰어넘는 혹평이었습니다.
로만 레인즈는 경기 도중에 실수를 몇 번 저질렀고 전체적인 경기의 내용에 대한 반응도 그다지였죠. 그리고 언더테이커는 경기가 끝나고 링에 자신의 복장을 내려놓고 퇴장해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물론 정식 은퇴는 2020년에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언더테이커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어야 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악의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WWE에서 신경 썼으면 최악까지는 아니었을 경기들도 있긴 있지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메인 이벤트로 했는지 모를 경기들도 있었죠.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온 이벤트답게 메인 이벤트가 최악이면 가치가 떨어져 보이겠죠? 역대 최악의 메인 이벤트들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생각해보면서 앞으로는 최고의 이벤트답게 신중히 메인 이벤트를 정하길 바랍니다. 이상 왓칭잼이었습니다.